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은 네, 따로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 일단 빠르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항공. 네,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약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진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정보 관리 같은 경우엔 네트워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6.19예요. 그동안에 117회부터 131회까지 130회까지 출제가 됐던 문제가 26개의 문제니까 사실 나오는 것만 나온다. 그리고 어, 뭐 특별한 경우에 이런 토픽이 있었어 하는 건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다 못 쓴다. 그런 건. 그래서 기본 토픽 위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네트워크의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막 할당해서 쓰시려면 또 재밌는 과목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공부를. 네, 오히려 보안이나 네, 소프트웨어 공학, DB 이런 쪽에 조금 시간을 많이 쓰시고 네트워크는 선택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선택적으로라도 좀 깊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차별화는 분명히 됩니다. 네. 저도 사실 그냥 저는 네트워크가 재밌어서 같이 공부를 했고 오히려 컴싱 합격할 때도 그래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과목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131회 때도 보면 두 문제 나왔네요. 6.25. 그러니까 대략 한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회차당 한 두 문제 정도씩 나오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컴시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네트워크를 빼고 지금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컴시움은 네트워크를 굉장히 좀 깊게 알아야 하고, 네, 그렇고 지난번에도 한 10% 정도가 나왔네요. 네트워크에. 그래서 정보 관리는 선택적으로 공부하고 컴시음은 이거를 굉장히 사실은 책까지 다 볼 정도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트워크를 읽고 공부할 때 서브노트도 서브노트지만 시중에 교재가 있어요. 뭐 네트워크 기본, 뭐 이런 네트워크의 개념, 뭐 이런 서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 번만 딱 보면 네트워크가 이런 거구나. 네. 이렇게 감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네트워크라는 걸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그동안에 이 앞전에서 배웠던 것들은 데이터를 다, 해당되는 서버 안에, 네, 혹은 아니면 컴퓨터 안에 저장을 해놓고 사용하는 것들만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네트워크가 들어가는 순간 데이터가 서버와 서버,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교환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로 관점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유선, 네. 우리가 예전에 유선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있고요. 하나는 무선으로 가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저는 이제 채널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채널 두 가지 채널로 일단은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네트워크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좀 볼게요. 네, 정보 관리 보면 NFC, 네, 이게 이제 니어 필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뭐 버스 카드나 아니면 애플페이 뭐 이런 거 다 NFC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cm, 10m 이내에서 네, 결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G 이동통신도 마찬가지로 무선이죠. 얘도 무선이고, 음, 우리가 지금 5G 아마 쓰고 계실 텐데, 네, 6G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의 이동통신 규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VXLAN, 이것도 뭐 버추얼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버추얼 확장 랜, 네, 가상화된 랜, 확장 랜 정도로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네, 이게 130회 때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비직교 다중 접속 이거는 이제 5G에서의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의 채널에 유선망을 사용할 때 이거를 여러 신호들을 이제 한꺼번에 보내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비직교 안에 들어가는 건 파워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전파의 세기를 가지고 내가 전파를 어떻게 실어서 보낼 거냐 많이 보내볼까 약간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WFQ는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네트워크가 중간에 끊기거나 도중에 유실되거나 아니면 띄엄띄엄 들리거나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통신 전화 한번 해보면 그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게 네트워크 품질 그 중에서도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QoS. 네. QoS가 있고 그 QoS를 그러니까 QoS가 퀄리티 오브 서비스거든요. 네트워크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기법들 중에 WFQ라는 큐잉 기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5G 특화망은 국내에서 이제 5G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이동통신을 뭐 자유롭게 개인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일정 공간을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 뭐 아니면 네이버 무슨 뭐 시범 뭐 공간, 시범 실험 공간 뭐 이런 것들에 지정을 해놓고 저 5G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G 이음망 뭐 이런 것들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저희는 서비스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SDR은 기존의 하드웨어로 처리하던 변조, 복조하는 과정을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라고 하고요. 변복조는 이제 좀 이따 볼 거예요. 프레임 릴레이는 장거리 통신만에 사용하는 링크 뭐 레이어 프로토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리 벡터 라우팅은 라우팅 일단 아파서 티나다에서의 네트워크 계층의 라우팅 네, 기법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해저 케이블 에키라노 와 이거 나왔을 때 아주 다들 경악을 했었는데 네. 내가 해저 케이블 에키라노 저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하나 막 이러면서 네. 이게 망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륙과 대륙 간에 네, 뭔가 우리가 통신이 되는 건 다 어떤 그런 기술들이 다 있어요. 인프라들이 다 깔려야 해요. 지금 여기도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선 소규모 스몰셀이라고 하는 기지국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그 기지국의 신호를 받아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리레이를 해서 전달을 해주는.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와이파이 통신을 하려고 하면 공유기가 있어야 되고, 네. 공유기까지 가면 그 공유기가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유선망이 KT나 아니면 LG의 그 중심, 네, 백본 홀을 통해서 다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통신이 다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바일 FSO 통신, 차량 사물 셀룰러 통신, 네, 차량 사물 셀룰러 통신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도 뭔가 통신이 서로 가능할 정도로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규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V2X, V2V죠. 네. 그래서 저희 차량 그 보면은 CITS라고 아마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 할 때 보셨을 텐데 그 ITX를 사실 하기 위한 통신 기술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차량과 차량 그리고 차량과 인프라, 예, 차량과 중앙 관제센터 이들을 연결할 만한 그런 통신 규격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유선으로 하느냐, 무선으로 하느냐, 무선으로 하는데 그걸 셀룰러로 하느냐, 와이파이로 하느냐에 대한 차이이고요.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셀룰러는 우리 그냥 이동통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KT, LG 뭐 이런데 그리고 와이파이는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와이파이 네. 그런 규격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엣지 컴퓨팅 그렇죠. 서버까지 원래는 우리가 뭔가 통신을 하거나 아니면 서비스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 AI에 뭐 사실 훈련을 하거나 알고리즘을 받아오거나 이럴 때 다 서버 통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서버 통신까지 하면 너무 망이 길어지고 그러면 지연이 되게 오래 생기잖아요. 네. 내가 뭔가 신호를 딱 보내는데 예를 들면 스마트카가 있다고 할게요. 가면은 앞에 물체가 나타났어. 그러면 저게 물체인지 아닌지를 일단 형체의 데이터를 만들어가 서버에 보내. 예, 그럼 그 서버가 이거는 피해야 되는 사람의 형체야. 그러니까 멈춰. 갔다가 오는데 이미 사람은 벌써 쳤겠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 저지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서버 단이 아니라 그 이런 어떤 그 단말의 근거리에 약간 서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걸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고 얘기합니다.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5G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거를 용도별로 나눠서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통신망 아니면 정말 대용량의 데이터를 보내야 하는 우리가 뭐 비디오나 이런 규격 뭐 아니면 IoT처럼 소량의 데이터 이런 건 좀 늦어도 되니까 네, 이런 애들은 아예 좀 분리해서 망을 나누자. 왜? 우리 망은 되게 비싸니까 이 채널은 네, 이런 관점입니다. 양자 암호 통신은 네, 양자 기술을 암호화해가지고 쓰는 거고요.
그때 아마 지난주엔가 보완할 때 제가 설명 한번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키를 교환하기 위한, 그렇죠? 그 채널이 양자 채널이 별도로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공중 채널이 아니라 키를 교환하기 위한 채널이 있고 그 채널을 교환하기 위한 그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DB84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OSI 7레이였고 네, OSI 7레이는 표준 구격이에요. 그러니까 오픈 시스템 간, 오픈 시스템이라는 게 그냥 오픈 시스템, 뭔가 열려있는 통신과 통신을 하기를 원하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시스템들 간에 어떻게 하면 통신을 통신을 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화된 규격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화와 전화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제가 이 PC와 뭐 라우터 혹은 아니면 공유기, 이거 다 통신이잖아요. 혹은 아니면 이 PC와 PC 간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화상회의나 이런 걸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뭔가 표준화된 규격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OSI 7 레이어라는 표준이 있고, 저 OSI 7 레이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OSI 7 레이어는 이렇게 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계층이 있고요. 7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로 보면 아파서 티내다라고 외우실 텐데 어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세션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마지막 아파서 티내다 데이터 링크까지, 피지컬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얘네들마다 사용되는 그 프로토콜들이 딱 있어요. 그 계층에서만 사용하는 프로토콜. 우리가 알고 있는 HTTP라고 하는 브라우저에서 HTTP 네이버.com 할 때 그 HTTP가 사실은 7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OSI 7 레이어를 외우려면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파서 티내다 알아야 하고 그 계층의 역할,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제 데이터 네트워크를 처리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의 계층에서 하는 그 애들이 있고, 그리고 그 프로토콜, 거기에 이제 매핑되는 프로토콜들. 예를 들자면 4계층의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주로 쓰는 게 UDP, TCP 이런 애들의 프로토콜들이 있거든요. 그 프로토콜들을 알아야 하고, 그 프로토콜의 어떤 일부의 프로토콜은 정말 그 안에 있는 세부 프로토콜의 헤더에 들어가는 내용들까지 알면 좋아요. 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IP, 이건 또 3계층이거든요. 네. IP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고, 프로토콜이라는 게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토콜이라고 할 때 서로 규약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통신은 사람과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막 빠르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네. 이게 그 네트워크를 보내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저는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태우님은 중국어로 하면 이게 서로 통신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예를 들자면 영어로 얘기하자. 이래야 이제 대화가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대화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라고 할 때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암호화 통신까지 다 했고, 스마트 더스트는 정말 먼지처럼 이런 IoT 기기들이 이제 뿌려져서 통신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엣지 컴퓨팅, 아까 모바일 엣지 컴퓨팅 위에서 보셨죠. 우선순위 Q는 아까 Q 보셨던 거 있잖아요. 네, WFQ. 그 우선순위 Q는 프라이머리 Q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QoS라고 하는 망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토르 네트워크, 아마 그 지난주에 시험에 제가 한번 출제했는데 토르 네트워크랑 연관이 있는 게 다크웹이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익명 네트워크, 아무나 못 알아보도록 하는 거. 망 중립성, 그 망을 제공하는 그 망 사업자 ISP라고 얘기하는데 ISP는 컨텐츠 프로바이더에 차별하지 않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그런 망 중립성이 있고, 최근에 이런 게 그 뭐죠? 저희 이제 OTT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많이 깨졌어요. 네.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서 뭐 이런 뭐 이너리 말 라우팅 이런 기법들도 있고요. LPWA, 로우 파워 와이드 에어리어, IoT랑 이제 비슷한 IoT에 관련된 기술이죠. XMPP, COAP, MQTT는 IoT의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리버시 프록시, 그리고 NDN, IoT, V2V, M2M, 뭐 NFC가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99회 때 NFC가 나왔으니까, 네, 몇 년 만에 나온 거야. 근데 최근에 NFC가 좀 많이 활성화되긴 했어요. 그래서 뭐 애플이나 그리고 뭐 네이버 페이 할 때도 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나온 게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사물 인터넷. 네. 여기까지만 딱 보면 일단은 기억나는 키워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있어요. 모바일 엣지 컴퓨팅. 그리고 OSI 7 레이어도 좀 봤었던 것 같고, 그리고 6G, 5G, 네, 5G 특화망, 네, 이런 애들도 좀 있었고, 네, 그리고 망중립성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양자암호 통신 뭐 이런 애들이 있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6G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얘기할 때 네트워크를 일단 세 가지로 구분해서 MEC로 한번 구분해봐라고 하면 크게는 네, 유선, 무선, 그리고 가상화. 네,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선 안에는 네트워크 기본을 포함한 네, 애들이 들어갑니다. 네, 네. 네트워크 기본 안에 기본 기술들, 정말 유선, 무선을 가리지 않는 기본 기술들이 있고요. 네, 이게 이제 포괄적인 기본 기술들이고, 네트워크를 구분할 때 유선, 무선, 그리고 IoT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상화. 무선 안에 이제 조금씩 IoT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고, 가상화로 나뉘게 되고,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래서 네트워크 기본이 나와요. 네트워크 기본이 나오게 되고, 네트워크 기본은 뭔가 이게 유선 무선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네트워크를 함에 있어서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지 이에요. 그래서 OSI 7 레이어 기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무선을 가리지 않고요. 자, 유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정말 그 유선이잖아요. 무선은 선 없이 하는 거예요. 선 없이 하는 거는 크게 이동통신망이 있고 와이파이망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동통신 와이파이 없이 그냥 점대점으로 통신하는 애동 네트워크 같은 것도 있고요. 이, 셀룰러 통신은 5G, 6G 이런 애들. 네. 와이파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IEEE 820.으로 시작하는 네, 그런 표준 규격들이 쭉쭉쭉쭉 나오고 지금 아마 7까지 표준 규격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네트워크 기본 그리고 유선, 무선, 그리고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정도로 일단은 머릿속에 크게 그리고 들어가면 아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키워드도 좀 같이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항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네트워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비싼 자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선이던 아니면 네트워크 이 채널 그러니까 무선으로 가는 거건 네. 무선은 이제 주파수라는 걸 해서 가거든요. 근데 이 주파수도 우리가 주파수 대역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역대가 주파수가 사실은 KT, LG 그리고 SK 같은 데가 그냥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그 한 몇 년 기간으로 이거를 경매를 해서 낙찰을 받아요. 이 주파수가. 그만큼 비싼 자원입니다. 그런데 특정 주파수 대역 같은 경우엔 우리가 과학이나 의료용 이런 걸로 사실은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그런 주파수 대역대가 있어요. 저희가 ISM 밴드라고 하는 그런 대역대가 있는데 그 밴드는 사실 그 주파수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주파수 대역대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채널은 되게 비싸다. 자원들은.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의 싸움은 어떻게 하면 이 한정된 그 자원 안에서 많이 데이터를 보낼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보면 네트워크에서 이제 핵심으로 나와야 되는 게 소스 코딩, 채널 코딩, 라인 코딩이라는 게 나와요. 코딩이라는 게 부호화하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는 걸로 이제 부호화하는 건데 소스 코딩은 압축을 하는 거고요.
압축을 왜 하겠어요? 네. 그 한정된 데이터 자원 안에 최대한 많이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네. 우리가 뭐 한 8비트로 보낼 것 같으면 그거를 뭐 한 2비트로 줄여가지고 보내고 싶은 거죠. 왜? 그래야 그 한정된 그 라인을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다 쓸 수 있으니까. 전화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널 코딩은 오류 제어가 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 FEC, BEC 이렇게 보실 텐데 FEC는 포워드 에러 커렉션이라고 해서 실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제가 이제 재현님한테 데이터를 보냈는데 재현님이 내가 보낸 데이터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검증하고 수정할 때 FEC, BEC 같은 걸 씁니다. 그게 채널 코딩. 라인 코딩은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거나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거나 네,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맨체스터 코딩 같은 게 있고요. 정보 이론 이런 거는 그냥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PCM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PCM은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 시키는 1,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걔를 여기 표본화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표본을 샘플링을 합니다. 여기서 이 신호들을 다 뽑는 게 아니라 이 신호 중에서 중요한 신호들만 뽑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자화하고 그다음에 부호화 1, 0으로 바꿔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반대편에선 재복제라고 하는데 재생하고 복호화 다시 원본 신호로 만드는 거죠. 재구성해서 다시 그 아날로그 신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M이라는 건 결국엔 펄스 보호 변조는 신호로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킨다, 바꾼다, 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까 아날로그로 다시 바꾼다든지, 아날로그를 이 PCM처럼 디지털화해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캡슐화는, 우리가 이제 OSI 7 레이어를 이제 보면 알 텐데, 이 각 단계, 7개의 계층을 내려갈 때마다 해당되는 계층의 그 정보를 이렇게 싸서 보내요. 예를 들자면 HTTP로 뭔가 그 정보들이 있다고 하면 그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고 하면 HTTP의 고유한 정보들을 싸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HTTP 헤더를 놓고 데이터를 싸서 그 다음 단계로 보내면 그 다음 단계에도 요 데이터를 또 싸서 보내고 네. 마치 우리가 어, 편지를 보내면 편지 컨텐츠를 쓰잖아요. 그게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봉투에 넣잖아요. 그런 다음에 주소를 쓰죠. 네. 이런 과정이 캡슐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단계가 7단계가 있다. 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계가 내려갈 때마다 그렇게 하고 반대편에서는 마찬가지로 또 풀러야겠죠. 네. 하나 풀러가지고 이거 서울시 풀러서 올리고 서울시 뭐 구로구 풀고 무슨 동 누구 이렇게 풀러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네이버에 무슨 기사 하나를 클릭을 딱 할 때마다 이 전체 과정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전체 과정에서 요청을 쭈르륵 해가지고 네이버로 요청을 하고 그럼 네이버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재요청하는 게 이 OSI 7 레이어에 있는 내용들로 다 보내는 겁니다. 이 요청 자체를 이 캡슐화를 다 단계 캡슐화를 시킨 다음 우리 인터넷 선이라고 하는 그 선으로 해서 요청을 쭉 보내고 서버까지 서버에서 그걸 풀러가지고 해석한 다음 다시 그걸 싸가지고 또 요청해서 보내고 네,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단계지만 네, 이 과정들이 되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네, 부분입니다. 변조라고 하면 신호 정보를 전송 매체의 특성에 맞게끔 네, 맞춰서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신호를 변조한다. 네, 입니다. 이게 변조가 보안에서의 변조랑은 위변조랑은 다른 거예요. 네. 보안에서의 위변조는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이 무결성을 깨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가 수정하는 거, 무결성을 깨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ASK, PSK, 뭐 괌 이런 애들은 우리가 그 무선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파형이라고 하는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보내요. 네. 그래서 주파수가 이렇게 올라가서 한 사이클을 도는 데까지가
1Hz, 1초에 1Hz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GHz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주파수가 1초 안에 1기가번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네.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짧은 그 주파수 안에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ASK나 PSK, 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이 각도를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주파수의 이 간격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실어 보내기 위한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파수가 굉장히 비싼 자원이에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같은 주파수를 써서 이제 전화 통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 계속 충돌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충돌을 피해가면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들을 보내기 위한 방법이고 밑에 바로 이제 충돌이라는 게 나오는데 CSMA CD, CSMA CA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CSMA CD, CA 얘네는 되게 중요하고요. CD는 유선. 네. 그리고 CA는 네, 무선입니다. 그래서 요 메커니즘, 요 그림이 꼭 들어가야 돼요. 제가 아마 시험 볼 때 이것도 나왔었는데 송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재현님한테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여기 가상의 선이 있다고 볼게요. 근데 우리가 선이 다 연결되어 있을 거잖아요. 채널 감시를 해요, 일단. 쓰는 사람이 있나? 채널이 프리하대. 없구나. 그럼 보냅시다. 그래서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감시를 했는데 충돌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고요. 충돌이 생기면 잼 신호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열이 올라가는. 네. 충돌이 생긴 거죠. 동시에 재현님한테 태우님도 같이 보내요. 네. 이렇게 보내게 되면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신호가. 그러면 그 충돌이 일어나는 데는 열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걸 가지고 충돌 여부를 감지해서 백업, 네. 다시 회수해서 이제 기다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유선은 그렇게 진행이 돼요. 무선은 약간 좀 더 소극적이에요. 네. 약간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네. 대시를 하잖아요. 일단 대시하고 보자. 네. 그럼 CSMA, CD. 네. 근데 약간 눈치 보면서, 저 사람 남자친구가 있을까? 없을까? 약간 이렇게 간 보면서 하는 게 CA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A는 버퍼를 계속 이렇게 둬요. 네. 버퍼를. 송신하기 전에 이 RTS라고 하는 버퍼를 좀 두고, 네. 요 뒤에 받기도 전에 또 이제 그 수신하고 이제 할 때도 버퍼를 좀 두고요. RTS가 데이터 전송을 위해 송신 스테이션에 이 자원을 예약하기 위해 수신 스테이션으로 보내는 시그널. 이게 시그널이었군요. 네. 시그널. 내가 지금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보내, 오케이라고 하면 이제 이 중간에 CTS는 그거고 이게 아마 그쵸, 여기 있네요. 네. 이런 어떤 이 텀을 두거든요. 네. 프레임 간 공간을 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실제 아이들 그러니까 이 비어 있는 휴지 공간, 네, 아무도 안 쓰는 네, 이런 공간을 두고 데이터를 전송한다.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버퍼를 두고 한다. 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개념에서 학습을 하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선 네트워크의 분리는 패킷이랑 회선 교환이 있어요. 회선은 일단 회선 먼저 얘기하면 회선은 우리가 그냥 1대1로 전화선 연결해가지고 통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패킷 교환은 기본적으로 그 전화선이 이렇게 쭉 있으면 그거를 같이 쓰는 거예요. 네. 어떻게 같이 쓰냐면 제가 어떤 글을 보낸다고 하면 그 글을 다 쪼개요. 네. 쪼갠 다음에 태우님도 그 글을 쪼개요. 네. 그래서 서로 그 조각을 보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동시에 태우님과 제가 어, 그 라인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이제 패킷이 그 조각이거든요. 조각. 네. 그 조각을 보내서 받는 쪽 수신자 입장에서 그 조각들을 조립해가지고 다시 이제 재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라고 있으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랜, 뭐 맨, 완, W반 이런 어떤 그 에어리어에 따라서의 그 비교들이 있고 애드홍 네트워크는 중요합니다. IoT 어, 네, 열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고정된 유선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상시 연결된 우리 뭐 인터넷성처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동되는 호스트만으로 이루어진 통신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oT를 이제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고요. 이렇게 이제 이동되는 애들이 별도의 어떤 유선망이 있어서 연결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어떤 개체들이 서로 간에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 기반망과 연결된 IoT망들이 있고, 독립은 아예 기반망 통신을 하는 게 없이 피어라고 하거든요. 각 디바이스들은 각 컴퓨터, 노트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걔네들만의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각각 통할 수 있는 거고, 기반망과 연동하는 거는 이게 기반망이라는 게 저희가 그냥 KT, SK망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또 라우팅을 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프로액티브랑 그리고 리액티브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이브리드까지. 그래서 많이 적으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ZRP 뭐 이런 것까지 다 적으시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드웍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그 외에는 DNS라고 하는 게 있죠. 저희가 DNS가 저희가 www.naver.com을 치면 그 네이버의 서버 주소를 알려주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고, 이 서버 주소를 알려주려면 사실 그 매핑된 테이블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따따따.naver.com은 사실 뭐 1번이야. 이런 IP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DNS 서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컴퓨터가 우리가 뭐 지금 순식간에 너무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모르지만 네이버라고 치면 얘한테 DNS 서버로 가고 그래 네이버는 이 서버 주소는 이런 IP 주소가 이래 라고 보내주면 실제로 요청을 보낼 때는 이 IP 주소로 보내는 거예요. 네.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이런 기본적인 게 나온다. 네. 네. 뭐 나머지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다중화라고 있어요. 이게 다중화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멀티플렉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채널이 한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안에서도 저희가 주파수 채널이 한 개가 있는데 그 주파수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서 쓸까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DM 같은 경우에는 프리퀀시라고 해서 주파수 대역대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FDM은 이게 주파수 대역이에요. 뭐 500에서 300, 300에서 400, 뭐 이런 식으로 주파수 대역대, 여기는 뭐 2.4GHz 대역 나눠 있으면 이런 어떤 이 주파수 대역대로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네. 저랑 재현님이랑 태윤님이나 뭐 철학님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주파수 대역대로 나누는 거고, 그게 아니라 TDM이라는 건 타임이에요. 타임으로 나눠서 보내는 건데, 이 타임은 시간대예요. 제가 1분부터 3분까지는 나문이 쓰고 3분부터 6분 대역대는 뭐 김태우님이 쓰고, 이렇게 시분할해서 나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간섭 보호 대역이라는 게 있어요. 간섭 보호 대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 채널과 채널 사이에 너무 붙어 있으면 서로 신호가 이렇게 섞일 수가 있잖아요. 저희 왜 통화하다 보면 갑자기 막 옆에 사람 얘기 막 들리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주파수가 간섭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간섭 보호 밴드 같은 간섭을 서로 안 할 만한 이렇게 좀 띄어진 공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간섭 보호 대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FDM, TDM, WDM은 이제 파장 분할이라고 해서 빛을 이제 파장을 분할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중화해주기 위한 기기들이 이제 다중화기, 먹스 같은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 방식에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멀티캐스트, 데이터 패킷을 동시에 특정 그룹의 여러 사용자들한테 보내는 멀티캐스트 같은 게 있고, 애니캐스트는 특정 노드와 가까운, 아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DNS 서버처럼 내가 뭔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DNS 서버, 가까운 DNS 서버가 어디 있지? 라고 할 때 이제 애니캐스트. 유니캐스트는 1대1 통신. 브로드캐스트는 네트워크 내 동일 주소에 뭐 메시지를 보내는 통신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네트워크를 설정할 때 저 브로드캐스트 넘버라는 게 있어요. 그 IP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끼리는 이제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보면 랜은 이제 쓸 때 그렇게 이제 영역들을 이제 브로드캐스트 영역으로 만들어서 같이 씁니다. 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이제 OSI 7 레이어예요. OSI 7 레이어. 아파서 티내다에 관련된 부분이고, OS 7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계층이 있는지는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계층의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프로토콜을 알아야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걔네들마다의 또 이제 스위치들, 기기들이 있어요.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는데 장비까지 알아야 이제 명확하게 아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계층을 내려가면서 이제 캡슐화를 해 나가고요. 어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세션, 트랜스포트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제 데이터를 캡슐화해서 가는 거예요. 캡슐화. 아까 편지봉투 싸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각각의 데이터를 부르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세그먼트라고 불러요. 그 데이터를. 캡슐화된 데이터를. 그리고 네트워크는 패킷이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가 패킷만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저 패킷이에요. 저 패킷. 저 패킷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희가 라우터를 통해서. 그리고 프레임 2단계에서는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실제 피지컬 단계에서는 비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비트. 그래서 그 아마 우리 PC 혹시 뒤에 보면 랜카드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랜카드 뒤에 보면 불빛이 막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거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광으로 계속 그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이 비트를. 네, 되게 재밌지 않나요? 네. 아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캡슐화 중요하고 역캡슐화는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얘네들마다 7계층은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층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브라우저나 혹은 아니면 이메일, 우리 그 화면들 있잖아요. 네이버 이메일 들어가면 그 화면, 브라우저 따따따 치는 그 화면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7계층은. 네. 6계층은 운영체제 한 부층으로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수행하거나 이런 쪽이고요. 프레젠테이션 계층은. 세션은 통신 세션을 구성하는 계층. 포트 연결 뭐 이런 쪽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암호화도 이 안에 좀 들어가겠네요.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래서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눈에 다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HTTP. 네. 맨날 치잖아요. FTP 파일 교환하려면 FTP 쳐서 주소 쳐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고 SSH처럼 이렇게 뭔가 보안 관련된 프로토콜들도 있고요. 그리고 JPG, MPG, 네, 이거 다 사실 많이 본 거잖아요. 네, JPG가 뭘까라고 하면 저것도 압축 규격인 거예요. 사실은 이미지 압축 규격, MPG는 동영상 압축 규격. 네. 5계층은 TLS, SSH 이렇게 뭔가 세션 연결하거나 아니면 보안 처리하거나 이런 애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4계층은 TCP, UDP, 너무나 유명한 TCP, UDP가 이제 여기 나오게 되고 3계층은 IP, 네, ICMP, IGMP 뭐 이런 그룹 설정하는 프로토콜이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2계층에서 중요한 프로토콜은 HDLC라는 애가 있습니다. 네, 얘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오류 제어, 흐름 제어 뭐 이런 걸 해주는 애들이고요. 그다음에 1계층에는 광섬유 이런 애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TCP/IP 계층으로 이제 매핑한 게 있어요. 그래서 TCP/IP 계층에서는 다 동일한데 5, 6, 7만 응용 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으로 통칭해서 불러요. 네. 그래서 FTP, 텔넷, SMTP, DNS, 아까 DNS 우리가 봤잖아요. IP를 알려주는 네. 그런 애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네. 너무 중요해요. 네, 시험에 낼 거예요. 네. 그리고 HTTP 버전이 지금 3.0 버전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HTTP는 결국에는 약간 이런 싸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웹 페이지를 빠르게 로드해서 보여줄까? 네, 이게 싸움이고 대략 이런 정도 흐름이 있었다고 하네요. 0.9, HTTP 1.0, 2.0. 그래서 3.0에 이제 나온 게 QUIC라는 규격이 있어요. 네. 이 QUIC 규격은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애고요. 이 QIC. TLS라고 하는 1.3이라고 하는 보안 규격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작 과정이 제로 보통 이제 1RTT가 이렇게 나 보낸다, 보내 하면 데이터 보내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생략된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QUIC, HTTP3, QUIC, QUIC는 TLS 1.3 그리고 제로 RTP 이 내용이 쫙쫙쫙 나와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압축 암호화, 그래서 JPG 아까 MPG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세션 얘네들까지는 그닥 중요하진 않고, 자 정말 중요한 애들은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이 세 개는 진짜 너무 중요해요. 네. 다른 건 포기해도 얘네는 포기하면 안 돼요. 네트워크에서. 네.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주요 역할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위는 세그먼트예요. 그리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송출하는 계층이에요. 네.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오류 제어, 흐름 제어, 혼잡 제어 이게 신뢰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류 제어라는 게 내가 보낸 대로 실제 정확하게 도달해야 되는 거. 혼잡 제어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냈을 때도 무관하게 그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야 하고 흐름 제어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신뢰성 있는 내가 데이터를 보내면 내가 보내려고 하는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도달하는 거.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계층이 여기서 이런 걸 하게 되고 TCP, UDP 이런 게 여기 있습니다. TCP, UDP를 얘기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TCP는 서로 대화를 하는 거고요. UDP는 강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일방적으로 계속 혼자서 떠들고 있잖아요. 네. 알아듣건 재현님이 지금 잠을 자던 안 자던 사실 모르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UDP 확인 안 하고. TCP는 자 이제부터 강의를 할게요, 재현님. 아, 네, 보내세요. 네. 자, 그러면 TCP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데이터가 정확하게 전달되겠죠. 하지만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보통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이래도 괜찮은 것들을 UDP로 많이 보냅니다. 네트워크는 우리가 라우터라고 하는 장비를 통해서 이제 가게 되고요. 패킷이라는 데이터가 쪼개져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 그때 어니언 라우터 우리가 토르 네트워크에서 보잖아요. 3겹 암호화 뭐 이런 식으로. 그 패킷들이 그 라우터들을 거치면서 암호화가 되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이 중요한 게 라우터. 네, 근데 라우터인데 라우터라는 게 루트 어느 루트로 갈 거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소에. 그 라우터라는 게 그 경로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진짜 수도 없는 라우터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경로로 갈 거야? 네. 이걸 결정해 주는 게 라우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느 경로로 갈 거야? 라고 할 때 우리 알고리즘에서 어느 경로로 갈 거야?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다익스트라, 벨만 포드. 이게 이런 경로들을 만들어주는 알고리즘들입니다. 네. 그래서 다익스트라 할 때, 라우팅, 이걸 결정해주기 위한 규칙이구나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링크도 마찬가지로 오류 제어, 혼잡 제어, 흐름 제어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하게 되는 건 오류 검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FEC, BC 같은 게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FEC는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보내는 전진이거든요. 전진 오류 수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현님이랑 오늘 재현님을 너무 많이 부르고 있네요. 재현님을 통신하면 제가 보내잖아요. 그러면 저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냈는데 1, 2, 3을 보냈어요. 그런데 1, 2, 7로 갔어요. 그럼 재현님이 뭐야? 1, 2, 3, 7 이거 틀렸는데 3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전진 오류 수정. 다시 안 오니까. 근데 제가 보냈어. 1, 2, 3을 보냈어. 그런데 다시 재현이 3 잘못 왔어. 7로 다시 보내. 그래서 다시 요청하는 거. 다시 오잖아요. 네. 후진 오류 수정. 후진, 다시 후진. 전진해서 거기서 수정하는 거 전진 오류 수정, FEC. 그리고 후진해서 내가 이제 데이터를 다시 보내주는 거. 이게 후진 오류 수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럴 때 후진 오류 수정 기법으로 수고세 이렇게 외우거든요. 스탑 앤 웨이트, 고백 앤 그리고 셀렉티드 앤 리피트. 네, 이렇게 나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사실 다 설명했어요, 거의. TCP는 사실 TCP 헤더까지 알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TCP 안에 있는 몇 가지 이제 그 처리 알고리즘들이 있거든요. 5744 보면. 네.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연결 제어, 서로 연결 제어, 순서 제어. 네. 순서대로 데이터를 보내는, 패킷 아까 보낸다고 했잖아요. 순서대로 보내는 거. 1번, 2번, 3번, 흐름 제어. 송신 측이 수신 측의 처리 속도보다 더 빨리 데이터를
보내도록 하는 거. 네. 제가 지금 재현님이 1, 2, 3도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데 제가 막 6, 7, 8을 막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흐름 제어. 혼잡 제어는 여러 패킷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충돌하는 것들을 제어해 주는 거고요. 오류 제어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싱크 데이터 보내도 돼? 데이터 보내줘. 그래 보내도 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 에크날지 연결이 성립해서 그 다음부터 데이터를 보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료까지도 이제 같이 TCP/IP 프로토콜에 같이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다가 또 뒤에는 또 흐물을 갈 것 같은데, 네. 48번까지 했네. 네. MPTCP는 다중경로 무선 연동하는 그러니까 그 멀티풀이에요. 멀티패스라고 해서 TCP를 쪼개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TCP 혼잡 제어 얘기할 때 슬라이딩 윈도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TCP 혼잡 제어 보낼 수 있는 만큼만 보내는 거예요. 네.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네. 그래서 그 서버 쪽에서 수신 측에서 난 3칸밖에 못 받아 그러면 3칸만 딱 정해서 3칸만 딱 보내는 거예요. 제가 패킷을 3개만 받을 수 있으면 3개만 딱 보내는 거죠. 근데 3개 보냈는데 2개밖에 못 받았어. 신호가 2개밖에 못 받았어 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2개를 보내요. 이 슬라이딩이 옆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잘라서 보내는 거예요. 잘라서. 네.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까지 설명했고 타오 마오가 왜 없지? 혼잡 제어가. 네. 여기 있나? 네. 네. 흐름 제어였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흐름 제어예요. 흐름 제어. 혼잡 제어는 우리가 타호 마오라고 해서 이게 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요. 요거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보낼 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네. 이 지수배로 보내요. 슬로우 스타트를 하고 그 다음에 충돌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러면 컨젝션 어보이던스라고 해서 이제 선형으로 보내요. 네, 그러다가 또 충돌이 일어나면 이제 트리플 듀플리케이트거든요. 네, 2번 이제 중복되는 신호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패스트 리트랜스미션이라고 해서 반 정도로 이렇게 스레스홀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는 게 패스트 리커버리. 그리고 이제 타임아웃이 되면 보냈는데 답이 안 와. 네, 이럴 때는 아예 이제 떨어뜨려서 다시 시작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네, IP 프로토콜, 네, 뭐 주소 체계 이런 것도 뭐 중요하고 서브네팅, 슈퍼네팅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네, 네트워크를 어떻게 분할해서 할 건지. 그런데 이거는 계산하는 거를 정말 내가 계산하는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저희 ITP의 전문가 과정 중에 이 그 네트워크 강의가 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누구 기술사 분이 하신 그 강의가 있어요. 네, 그거를 좀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브네팅, 슈퍼네팅인데 서브네팅은 그 IP를 나눠서 쓰는 거예요. 네. 슈퍼네팅은 그걸 합쳐서 거꾸로 합쳐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이다, 뭐 VLSM 이런 게 이제 거기 있었고, 네.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 공인 주소를 사설 주소로 주소 변환한다. 이게 왜 필요할까? 네. IP가 부족해서. 네. 우리가 지금도 회사 내에 IP는 되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회사 내에 이제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이 우리가 그 전체 IP를 항상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IP를 할당받아서 써요. 그 할당받아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런 NAT 같은, NAT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FTP, IGMP 이런 애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ARP 이런 프로토콜들을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프로토콜 정도는 좀 보시면 좋아요. 네. 잘 듣고 계시나? 네, 오케이. 음, 제가 이렇게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그냥 넘기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사실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컴시용은 중까지 보셔야 돼요. 꼭. 근데 정보관리다라고 하면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거를 막 이렇게 막 파서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다 정도로만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프레임 릴레이, SMP 뭐 이런 애들 다 아까 제가 그 네트워크마다의 그 장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위치,
네. 이 장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L2, L3 이게 아까 그 우리 TCP/IP 그 장비 iOS OSI 7 레이어에 거기에 대응하는 앱이에요. L2는 데이터 링크, L3는 라우터, 네. 네트워크 계층이죠. L4가 트랜스포트.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L3의 가장 네트워크 계층의 가장 큰 역할은 경로를 설정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L3의 그 목적은 라우팅 기능을 추가한 거예요. L2 스위치. L4는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 거예요. 여러 데이터를 한 대처럼 묶을 수 있는 부하 분산 기능을 추가가 된 거고, L7은 여기에 트래픽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걸 추가한 거고. 그래서 이 L2에서 L7으로 갈수록 고도화해서 가는 거예요. 네. 이런 관점에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2V는 vehicle to vehicle이라고 해서 자동차와 자동차끼리 통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신하기 위한 큰 규격이 V2 통신기술 V2X라는 게 있어요. V2X는 뭐냐면 X 우리가 everything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vehicle 대 차량 대 인프라스트럭처, 차량 대 차량, 차량 대 사람.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 통신하기 위한 기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DSC V2X랑 DSRC 웨이브 기술을 기반으로 한 DSRC 기술들이 있습니다. 네. DSRC가 이제 웨이브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하게 되고요.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통신망이 아니라 CV2X라는 게 있는데 걔는 이제 셀룰러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차량과 차량이 통신하는 거고요. 저희가 아직 이 규격이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저 V2X 통신 규격은 뭘로 하겠다? DSRC, 그러니까 DSRC로 하겠다, 와이파이 기반으로 한 DSRC로 하겠다, CV2X로 하겠다. 이게 아직도 결정이 안 났어요. 5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고 와이어리스 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와이파이입니다. 네, 그래서 막 여기 뒤에 보면 i 뭐 와이파이 뭐 여러 가지 쭉 있는데 다 생략. 와이파이 6부터만 공부하시면 돼요. 와이파이 6부터 와이파이 7 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크게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뭐 저는 어떤 그 최대 대역폭, 주파수, 주파수 뭘 쓰고 속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규격들이 있거든요. 이 와이파이 7이나 6를 쓰려면 그 규격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버리지 않고 난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속도는 얼마가 나오는지, 주파수 규격 대역은 뭐 어디에 쓰는지, 2.4GHz 대역을 쓰는지, 5GHz 대역을 쓰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대역 폭은 어떻게 되는지 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WPA3는 와이파이의 보안을 위한 기술 규격이에요. 네. 실내 위치치기 기술은 우리가 디지털 서비스 할 때도 어느 정도는 좀 봤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뭐 핑거프린트, 실외에는 뭐 GPS 이런 애들 좀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런 애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IoT로 넘어오거든요. IoT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시험 문제도 봤듯이 COAP, MQTT 얘네들 중요합니다. 네. XMPP 이 세 가지 프로토콜이거든요. IoT 프로토콜. 네. 얘네들끼리 뭐가 다른지 기출문제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라는 이제 얘네들 밑에는부터는 이제 망이에요, 망. 아까 제가 CVTX 그리고 DSRC 이런 게 좀 있었던 것처럼 얘네들도 IoT 망도 여러 가지 규격들이 있는데 로라, 시그폭스, LTM, MBIoT 이런 애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규격들이. 얘네들이 세 개가 이제 그룹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망, 그리고 최근에 AIoT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공지능 같은 어떤 그런 기술들을 사용한 IoT를 얘기하는 거고요. 스마트홈의 통신 표준 규격이 나왔어요. 메터라고. 네. 그래서 네, 얘네들 두 개도 조금 중요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이니까. 네, 이거는 기본이 안 됐는데 이 응용을 가져간다 그건 아니죠. 위에 우리가 봤던 거 걔네들이 다 기본이에요. 일단 네트워크 우리가 중요할 때 큰 구분으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기본. 네. 그리고 중간에 그 다음에 봤던 게 이제 와이파이 뭐 IoT 이런 무선들 봤잖아요. 지금 무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규격들 중에서도 이제 메터 이런 표준 규격들이 있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IP고 IP4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IP6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IP6와 IP4를 어떻게 하면 동시에 운용을 할까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게 요 세 가지입니다. 저는 두타라고 외우기는 했는데, 네, 듀얼 스택, 네, 터널링, 변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예 변환을 하든지 아니면 듀얼 스택으로 i4를 변환을 같이 사용을 하든지, 네, 요 세 가지. 네, 이것도 좀 중요해요. 자, QoS. 아까 QoS는 망 서비스예요. 내가 예를 들자면 전화 통화를 지금 태우님이랑 전화 통화를 막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겨.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인터넷 와이파이 통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영상을 보고 있는데 중간에 막 끊겨서 영상이 들어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기술들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보장 기술, 네. 관리 기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장 기술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걸 보면서 설명. QoS. 기술이고. 네, 이 관리 기술이 있고 보장 기술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는데 아마 뒤쪽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대지 지폐라고 우리가 이제 지표들이 별도로 있고요, 매트릭이. 그래서 이 관리 기술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네트워크 관리를 잘해서 이 품질을 잘 유지할까라고 이제 고민하는 부분. 크게는 Q 관리, 그리고 두 번째 트래핑 쉐이핑, 그리고 혼잡 배피나 사전 패킷, 패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큐 관리는 이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네트워크 장비들로 보면 아까 라우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로 이 패킷들이 순서대로 막 들어와. 태우님이 보낸 거, 내가 보낸 거, 저기 재현님이 보낸 패킷들이 막 들어올 텐데 누구 거 먼저 보내고 누구 거 뒤에 보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줄까에 대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들어온 순서대로 그냥 내보내. 야가 F5, FI, F5, first in, first out. 네. 이게 큐잉. 네. 큐잉이라는 게 이 큐, 우리 그 데이터 그 저장 구조할 때 그 큐 나오잖아요. 그런 거. 프라이머리 큐는 뭐냐면 우선순위 높은 애로 보내자. 네. 뭐 이런 애들이 WFQ는 웨이트를 주는 거예요. 이 중요도에 대한 웨이트를 줘서 차등해서 보내는 거예요. 다 같은 게 아니잖아. 네. 나문이 보내는 건 조금 더, 네, 더 높이에서 보내야지. 혹은 아니면 IoT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와 혹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크리티컬한 어떤 뭐 의료, 뭐 이런 어떤 자동차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하고 우선순위 다를 수 있잖아요. 웨이트도 다르고 그런 것들이 처리를 다르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트래픽 쉐이핑은 한가할 때 좀 복잡할 때 바구니를 옆에다 놓고 거기다 담아놓는 거예요. 일단 버리는 게 아니라 담아놨다가 좀 한가할 때 보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물이 막 나오고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다들 양동이에다가 물을 좀 담아놨다가 물이 끊기면 그때 이제 다시 조금씩 쓰는 거예요. 네,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넘치니까 넘쳐서 다 못 보내니까. 토큰은 그런 걸 토큰을 하나씩 줘서 순서를 정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혼잡 회피 사전 패킷 빼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들어오면 여러분 계속 차잖아요.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에서 부하가 일어나서 이도저도 아니잖아. 그럼 그냥 버리는 거야. 들어오는 패킷들을 그냥 버려. 예. 근데 막 버려. RED. 네. 랜덤 얼리 디텍션에서 미리 이제 찰 것 같으면 다 찼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애들이 있으면 걔네 다 버리는 거야. 네. 그리고 WRED는 이제 아까 중요도를 좀 고려하자는 거고 테일이라는 건 이 비율에 따라서 네,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QoS 보장 기술은 인트서브, 디프서브, MPLS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나올라나? 얘네도 되게 중요해서 잠깐 좀 보고 가면 여기는 Q만 나오나 보네요. 네. 이걸로 그냥 봐야겠습니다. 네. 인트 서브는 자원을 아예 딱 예약을 해두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차가 지나가면은 거기 길을 다 막고 다 예약해 놓잖아요. 뻥 뚫려서 멈추지 않고 가게. 그렇게 예약을 해놔서 쓰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네. 그래서 또얘 같은 경우엔 패스, RESV 이런 애들의 프로토콜 같은 걸로 예약을 하고 실제 예약을 완료하고 요청하고 완료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디프 서브는 아예 패킷 안에 이 중요도를 태깅을 해놓는 거예요. 중요도를 붙여놔요. 얘는 중요한 애야. 얘는 그냥 보통이야.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실제 우리가 IP 프로토콜을 보면 그 안에 저 TOS라고 해서 이 중요도가 표시가 되는 그 필드가 있어요. MPLS는 이제 그 라우팅 대신에 4바이트 단순화 레이블을 참고해서 뭐 고속 이계층으로 통신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중요해서 제가 QoS 좀 설명드렸고, W판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블루투스, UWB, 지그비 이런 애들이고, NFC가 출제가 됐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네, 그 NFC가 여기 들어가는 무선 통신 중에 하나입니다. 비콘, 징 이런 애들이 좀 있고, 최근에 NFC를 많이 써요. 이동 통신 규격, 이제 우리가 5G, 6G 일로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네. 고밀도, 빔포밍 이런 이동 통신 규격들이 있고, 인지무선 기술은 주변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고 제한된 주파수 영역을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충돌하지 않게.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 OFDM, 뭐, 미모, SDR 이런 애들이 다 이동통신을 하는 기술인데 이동통신망이 아까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보내기 위한 기술들이에요. 네. 그래서 멀티캐리어 이런 애들은 사실 LTE 때부터 사용되는 기술인데 여기 왜 넣어놨냐라고 하면 이 기반 기술이 발전이 돼서 결국에는 다 사실 지금 6G까지 다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념 정도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 관리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5G의 이제 주요 기술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아까 중요도에 나눠서 네트워크를 슬라이싱해서 쓰겠다. 슬라이싱이 나눠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나눠 쓴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모바일 엣지 컴퓨팅 아까 시험에 나왔었던 거, 그리고 5G 특화망, 네, 특정 지역, 공장, 스마트 팩토리, 뭐 아니면 특정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험하기 위한 혹은 로봇을 실험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공간들을 5G망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공급망으로. 6G, 네, 6G 되게 중요합니다. 6G 통신은 크게 3시간 넘었는데 조금 그냥 연결해서 할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규격이에요. 네, 넥스트 제너레이션 5G 기술에 이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6G 기술이 온 거예요. 예를 들자면 5G 기주국 자체가 5G가 되게 부족하고 콘텐츠도 부족하고 핵심 부품은 뭐 외산에 의존하고 있고 융합 서비스 확산이 저조하고 하기 때문에 미래에 6G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 이 6G 기술의 비전은 크게 6가지 있습니다. 이게 암기법이 있나요? 왠지 태연님 알 것 같아요. 공정성 현대주의. 뭐라고요? 공정성 현대주의. 공정성 현대지래.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현대 그룹입니다. 아,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현대그룹이래요. 네. 공정성, 아, 현대지. 네. 아,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건 현대지. 되게 안 까먹을 것 같아. 네. 김지현 거 볼도 하나 있는데. 공정성 현대지까지만 할게요. 네. 네. 네, 공정성 현대지래요. 네. 공간, 정밀, 성능, 초현실, 초대역, 효지는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현대 기업이지. 네, 이렇게 저안 까먹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이 6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이 있어요. 이 기술들도 알고 있어요. 네. 우리가 6G까지가 개념이 나왔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저 6G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들을 물어봐요. 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애를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미 뭐 초공간 같은 경우엔 이게 초공간이 이거거든요. 이게 5G 같은 경우엔 그 공간 자체가 상위 공간이 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초공간 10km까지인가요? 여기선 6G가 100km인가? 여기 보는 시속 900km 이상 속도로 이동하는 비행기와 100km 이상으로 이동하는 초고속 기차를 1000km 수준으로 단말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지원 고도는 지상에서 10km라고 하네요. 네. 지상에서 10km까지는 통신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그 통신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위성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위성. 네. 네. 그래서 5G를 위한 이제 위성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고
아마 시험에도 이런 위성 기술들, 이런 게 아마 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게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 기술들 이걸 다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테라헤르츠 지원 기술, 뭐 융합 기술, 뭐 네이티브 AI 아마 그런데 뭐 한번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예. 6G 중요합니다. 그리고 망중립성이 이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컨텐츠 네이버나 뭐 넷플릭스나 차별하지 말고 동등한 서비스 제공해야지 뭐 넷플릭스라고 돈 더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가 넷플릭스의 주장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국내 ISP 업체에서는 너네는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너네 때문에 우리가 인프라도 더 만들어야 하고 더 깔아야 하고 속도 저하 일어난다고 다 우리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고 클레임 들어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근데 최근에는 SK가 합의를 본 것 같더라고요, 넷플릭스랑. 네. CDN, 네, 뭐 있고 라우팅 프로토콜, 네, 아까 라우팅 프로토콜은 3계층이에요, 일단. 네, 3계층에 라우팅 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네.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을 얘기할 때 크게 이렇게 구분이 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요게 머릿속에 일단 넣어야 돼. 이거를 정적이냐 동적이냐. 네. 정적은 수동으로 다 설정하는 거. 아, 이 트래픽이 오면 이쪽으로 보내. 얼마나 이게 원시적이겠어요. 네. 동적은 라우터가 뭔가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때그때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부 외부는 내부냐 외부냐를 이렇게 크게 나누는 거고요. 이제 바운더리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AS라는 게 있는데 이 AS를 기준으로 내부냐 외부냐를 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건 나와 연결된 그 사람들이 아니라 라우팅 그 테이블, 그 라우터들을 식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라우터가 있고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이 다 별도의 라우터라고 할게요. 제가 저기 서상현 기술사님까지 저 끝에 있는 데까지 보낸다고 할게요. 그럼 무슨 경로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그 경로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 여기 김태윤이라는 라우터가 있고 그 뒤에 이제 김지현이라는 라우터가 있고 약간 이런 라우터가 다 이런 이걸 식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테이블을 관리하는 게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거리 벡터 라우팅과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알고리즘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거리 벡터는 비거리소 아마 이렇게 외우셨을 텐데 거리 벡터는 립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벨만 포드 네, 이렇게 쓰는 거고요.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은 OSPF나 이즈이즈 같은 걸 써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그 제가 알고리즘을 할 때 말씀드린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차이점을 알고 있는지 비교를 하는 문제가 실제 나오고요. 실제 이 거리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은 디거리소, 그러니까 정말 소규모 소규모 네트워크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15홉 제한이라는 게 있고요. 15홉이라는 건 15군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갈 수가 없어요. 15홉이라는 게. 그리고 컨버전스 타임이 있는데 컨버전스 타임이라는 게 뭐냐면 저 테이블을 갱신하는 시간이 30초 제한이 있어요. 근데 링크 스테이트는 그런 게 없고요. 그래서 라우팅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일단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 가지고 중요해요. 그래서 디스턴스 벡터랑 링크 스테이트 제가 설명 다 드린 애들입니다. 네. 예전에 립 이런 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스마트 홈, 아까 스마트 홈의 최신 그 규격, 표준, 매터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매터를 내가 알려고 하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프로토콜 스택들 이런 애들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걔는 나올 것 같습니다. 컴시움에서 나왔어요. 네. 쭉 넘어가고 자,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맨 위에 올라갔을 때 네트워크 기본들이 막 있었어. 변조, 복조하고 뭔가 네트워크 신호를 압축해서 보내고 뭔가 코딩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코딩이었죠? 채널 코딩, 네. 소스 코딩, 패널 코딩, 네, 라인 코딩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압축하고 뭐 이런 애들 쭉 얘기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 방식도 있었던 것 같아. 네, 그래서 1대1은 애니캐스트, 그리고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뭐 이런 애들이 애니캐스트도 있었고요. 네,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넘어와서 뭐 유선망 얘기하다가 이제 무선망 넘어와서 와이파이 6, 7, 뭐 이런 규격들, 그리고 와이파이의 보안 그 기술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5G, 6G로 대표되는 이동통신 기술들, 이동통신 기술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5G 같은 경우엔 거기에 뭐 5G 특화망처럼 이렇게 돼서 기업 내에서 아예 임대해서 서비스를 받는 5G 망들 같은 것도 있었고 6G 아까 까먹었네. 공정성 현대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기술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렇게 이제 유선, 무선까지 넘어 네트워크 기본, 유무선 유형, 그리고 IoT 아까 그 유무선 유형에 무선 유형이 이제 IoT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자, 마지막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하냐면 예전에는 네트워크를 쓰려면 네트워크 장비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라우터, 스위치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있고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마치 서버를 사면 서버 소프트웨어까지 다 같이 샀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환도 잘 안 되고 특정 벤더들한테 종속도 되고 왜 그러냐면 그 제품만 써야 되는 거야. 제가 시스코 걸 많이 쓴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스코 거만 계속 사야 되는 거야. 네, 이게 호환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분리하자. 하드웨어 만들고 소프트웨어는 공통 규격으로 해서 관리 한번 해보자 한 게 이제 SDN이라는 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SDN이 뭐냐면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킹이에요. 소프트웨어로 디파인한 네트워킹. 그래서 장비 따로, 소프트웨어 따로. 네,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장비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이거로 설명을 드려야겠다. 자, 이게 이렇게 쪼갠 거예요. 스위치를 소프트웨어 영역이랑 하드웨어 영역으로 하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영역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라우팅 알고리즘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들어오면은 이렇게 보내. 사람이 설정할 수도 있지만 자동화된 경우들이 있고 그 자동화된 영역에서도 테이블을 뭐 업데이트, 우리가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방식도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이랑 뭐 이런 것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있고 QS를 하는 방식, 우리가 P4로 할 건지 WFQ로 할 건지 뭐 이런 애들, 그리고 폴리시 그 외의 정책들. 네. 예를 들자면 이런 어떤 스마트 카나 이렇게 미션 크리티컬한 패키지 들어오면 1순위로 보내. 아니면 저 라우터로 보내. 이런 어떤 폴리시, 이런 소프트웨어 영역들이 있고요. 단순하게 하드웨어 영역은 들어오면 보내고, 들어오면 보내고, 지시하는 대로 보내고.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결국엔 이걸 분리하자. 그래서 스위치, 시스코 걸 사용하더라도 컨트롤러는 누구나 다 공통되는 규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눠지는 게 여기가 있나? 표시가 NFV까지 여기 쭉 있네요. 네. 이 S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영역을 서로 통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정한 그 정책이 이 하드웨어 영역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할 때 사용되는 개방형 표준 API 오픈 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SDN, 그렇죠. SDN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는 거야. 근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통신을 해야 여기에 있는 라우팅 정책이라든지 이 기타 팔로싱 정책이 적용이 될 거잖아, 하드웨어. 그럼 그거를 어떻게 적용을 시켜줄까? 중간에 통신하는 게 API인데 이게 기기들마다 다르면 안 되잖아. 표준화된 오픈 플로우라는 걸 해서 아예 그냥 정해놓자. 오픈 플로우가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SDN 레이어가 그렇게 되고요. 여기 제가 원하는 그림이 없어서 네. 거기까지만 일단 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SDN 오픈플로우 너무 중요하다. 얘네들 너무 중요합니다. SD1 뭐 쭉 나오는데 그 밑에도 중요한 애가 NFV가 또 중요해요. NFV는 네트워크 기능을 가상화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집에 있는 제 이 노트북을 그냥 라우터처럼 쓰고 싶은 거야. 이렇게 가상화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SDDC는 뭐 서버를 이제 데이터 서버 스토리지 이런 관리 솔루션도 데이터 센터 전체를 가상화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컴시움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기술, 자기공명 방식 이 충전 기술들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컴시움은.
네. 자, 오류 제어. 오류 제어가 아까 아파서 티내다 데이터 링크 계층 HDLC라는 그 데이터 링크 계층에 HDLC라는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그 프로토콜에서 하고 있는 게 저 오류 제어예요. 이 계층에. 그래서 아까 제가 오류 제어할 때 전진과 후진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진은 보내면 그냥 끝이야. 보내면 알아서 네가 고쳤어. 근데 무슨 소리야? 잘못되면 네가 고쳐서 다시 보내. 이게 이제 후진 다시.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크게 나누시면 저 오류 제어는 오류를 발견하고 디텍션 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커렉션 하는 게 그 다음이에요. DE, 디텍션, 발견하고 고치고 발견하고 고치고. 근데 FEC는 디텍션하고 자기가 고치는 거고요. BEC는 디텍션을 하고 다시 보내라고 하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순환 중복 검사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디텍션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BC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 중복 검사라고 하는데 이 오류를 검증하는 몇 가지 코드를 넣어서 그걸 가지고 검출하고 네, 검출해서 이제 잘못된지 정말 제대로 데이터가 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산하는 문제가 실제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그 정보 관리에서도. 그리고 이제 디텍션을 했잖아요. 잘못됐잖아. 그럼 다시 보내. 할 때 스고세. 네, 스고세로 보내. 네, 스탑 앤 웨이트, 고백 앤 셀렉티드 앤 리피트로 보내. 그리고 HARQ로 보내가 이제 이 방식들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외에 이제 그 체크썸이나 체크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BEC 방식 중에 하나고요. 오류를 디텍션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해밍 코드는 FEC예요. 그래서 오류를 1비트까지 수정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방식이고, 요게 컴시흥에도 또 계산하는 게 나왔었어요. 네. 컴시흥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페리티 검사도 마찬가지로 네, 오류를 검사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중심 평가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TCP, UDP, 소켓 통신 너무 중요합니다. 네, 소켓 통신 이번에 시험에도 나왔어. 네. 소켓 통신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요 서버는 요청을 하고 그 데이터를 보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우님이 서버고 제가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제가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하고 데이터 보내주는 거예요. 원처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뭔가 알려줄 수 있는 기술이 사실 없는데 그게 소켓 통신이에요. 서버 사이드에서도 클라이언트한테 뭔가 알람이 왔을 때 보내줄 수 있는. 네. 그게 이제 소켓 통신이고 이 소켓 통신을 하는 방식에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TCP, UDP, 웹소켓. 네. 이런 게 있고 저희가 카카오톡도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카톡 오면 거꾸로 서버에서도 보내주잖아요. 알람 왔다고. 카톡 이렇게. 네. 이렇게 보내주는 것처럼 네, 이 웹소켓 방식을 사용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얘네들 되게 중요하고 되게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이 절차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소켓, 뭐 커넥트 연결하고 있다가 바인드 대기하고 있다가 대기 연결하고 있다가 이제 리슨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요청하고 뭐 이런 이 절차들을 다 알고 계시고 쓸 줄도 아셔야 됩니다. 자, 토르 네트워크는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네.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시험에 한 번씩 다 나왔기 때문에 들어간 애들이에요. 모바일 FSO 시험에 한 번 나왔고요. 제가 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그리고 넷플릭스법 이것도 한 번 나왔었고요. 컴퓨팅 컨티뉴엄도 나왔었고 해밍거리도 나왔었고 웹RTC도 네 나왔습니다. 요 정도만 일단은 하면 될 것 같고 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릿속에 네트워크 기본, 무선, 유선, 무선. 네, 근데 무선에는 와이파이, IoT 그리고 셀룰러 통신, 우리가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그런 통신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네트워크 가상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분리한다. 네. 그래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통신하기 위한 오픈플로우 같은 기술들이 있고, 근데 거기서 더 가상화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장비 자체를 가상화해서 쓰고 싶은 NFV 같은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NFV 보면 각 레이어들마다 그 스택들이 레이어들마다 그 스팀들이 다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걔네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맨 마지막에 정말 그 하드웨어 계층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렇게 일단 공부하시고 네트워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이 너무 중요하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정말 네트워크의 끝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컴시용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까지는 다 보셔야지 네,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트워크 핵심 강의는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이 정도로 일단 마치고요. 여기 링크는 다 걸려 있으니까 링크 이렇게 보시면서 각각 보시면서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멘토링 신청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네, 그 멘토링 신청해 주신 분들 위주로 제가 그 지금 아직 채점도 좀 덜 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멘토링은 학습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면 3시 40분부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어지면 다시 한번 공지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